한 한국인 의사가 오래전 캄보디아로 단기 의료 봉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허벅지에 큰 종기가 있는 10살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병을 오래 키운 상태였죠. 열이 펄펄 끓어 맑은 눈망울이 초점을 잃어가는 모습은 가슴이 미어지게 했습니다. 당시 수술 도구가 없어 멀리 병원이 있는 곳에 아이를 이송해 치료해야 했는데 그 비용이 12만 원에 지나지 않았죠. 다행히 아이는 2주 만에 깨끗하게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그 의사는 우리에겐 적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달려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아예 캄보디아에서 새롭게 의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44만여 명을 치료해 현지에서 캄보디아 슈바이처로 불리며 각광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탑급 의료기술 수준을 갖춘 한국인 의사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병마로부터 구해주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의료봉사에서 만난 아이들의 맑은 눈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간단한 치료로 나을 수 있는 가벼운 병에 걸려도 생명을 위협받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헤브론 의료원을 운영 중인 김우정 원장이 17년 전의 일을 떠올리며 한 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김 원장은 한국에서 소아과를 운영했었는데요. 그러다 2004년 설 연휴를 맞아 떠난 캄보디아 단기 의료 봉사에서 만난 10살 아이를 계기로 그의 의료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클리닉에서 의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2006년 자신의 병원을 정리하고 소량의 약품과 청진기만 챙겨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낯선 나라에 적응할 새도 없이 환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죠. 김 원장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가 단기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심했습니다. 이런 그의 고민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병원 설립을 결심하는 데 이르렀죠. 2007년에 소아과 2명, 마취과 1명, 치과 1명, 캄보디아 직원 5명과 함께 수도 프놈펜 외곽 지역의 작은 가정집을 리모델링해 헤브론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소규모로 출발했던 헤브론 병원은 현재 의사 28명, 간호사 35명, 임상병리사 5명 등을 포함해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밖에 없었던 과도 더욱 다양해졌죠. 연간 6만여 명을 진료하고 1000여 건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44만 명이 넘는 환자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만여 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로 건강을 회복했죠. 김 원장은 의대를 졸업해도 전공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고려해 2014년 3년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16명을 교육했는데요. 같은 해 캄보디아 왕립대학과 연계한 간호대학도 설립돼 지금까지 7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토록 참된 의료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많은 의료인들의 귀감이 되며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로 나가 의술을 전파하는 의사가 있는 한편 한국으로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내로라 하는 의료진도 수술할 엄두를 못 내던 환자들이 한국 의사들의 수술과 치료를 거쳐 완쾌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머리에 큰 혹이 난 아기가 한국에서 치료받고 몰라보게 호전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신용호 성형외과 원장은 미얀마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일에 첨부된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18개월 된 크리스티라는 아이의 사진이었는데 크리스티의 머리가 하트 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왼쪽 얼굴에 붙은 혹이 얼굴만큼 부풀어 머리의 형태까지 변형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과자를 우물거리며 태평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혹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수술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으로 보였죠. 신우 원장은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이 소식을 접한 한 교회의 집사는 크리스티의 사연을 알려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1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모여 크리스티를 한국으로 부를 수 있었죠.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여권을 만들었고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크리스티와 엄마 그리고 통역사에게 좌석을 양보한 한국인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스티의 엄마는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처음 미얀마에서 CT 촬영을 했을 땐 낭성 림프종으로 보여 혹만 떼어내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다시 검사를 해보니 뇌가 연결됐을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신 원장은 곧장 대학병원 등
신경외과 4-5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위험하다.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신 원장은 평생 금식 기도를 딱 3번 했는데 대입 시험 보기 전, 병원 건물 짓기 전, 그리고 크리스티 수술 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빨리 수술을 해서 미얀마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 다행히도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뇌종양학회장이기도 한 그의 결심으로 크리스티가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무려 16명이 참여한 수술은 8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목을 떼고 나니 팔딱팔딱 뛰고 있는 뇌 바닥이 보였는데요. 뇌막 뇌탈출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교수는 기능이 없는 뇌 부위를 떼어냈고 신 원장은 혹으로 인해 퍼져있는 광대뼈를 조각내 이어서 광대를 만들었습니다. 과다출혈 위험에 대비해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지혈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피부 조직을 최대한 살려두었고 성장할수록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크리스티가 16살쯤 되면 2차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애초에 3천만원가량으로 예상됐던 수술 비용은 조 교수의 도움으로 약 640만원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 11kg이었던 크리스티는 2kg의 혹을 떼어내고 9kg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하트라는 별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죠. 미얀마에 있는 크리스티의 아빠는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를 담은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미교포 샘 윤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에게 치료를 맡길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는데요. 그는 미국이 아닌 한국 대학병원 교수에게 수술을 맡겼습니다. 사실 윤 교수는 당시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위암 권위자였는데요. 그런 그가 한국의 위암 수술 실력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윤 교수의 어머니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것은 무려 2008년도의 일입니다. 제법 오래전부터 한국의 의료기술이 수준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료 수준이 처음부터 이렇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미국을 쫓기만 하던 때가 있었죠. 중증 질환의 경우 돈이 있으면 미국 등 이른바 의료 선진국에서 치료받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외에서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유학을 떠나는 한국 의사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의료의 상당 부분은 이미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고 오히려 미국을 넘어선 분야도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직접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병원과 미국의 병원에서 각각 치료받은 위암 환자의 치료 결과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한국인 국내 수술 환자,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수술받은 재미교포 환자, 미국에서 수술받은 미국 백인 환자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위암 수술 후 5년 상대 생존율을 비교했습니다. 수술 후 5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로 보는 만큼 중요한 수치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미교포는 55.9%, 미국 백인은 39.2%의 상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내 수술 환자는 무려 81.6%의 상대 생존율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위암으로 목숨을 잃을 위험이 국내 수술 환자 대비 재미교포는 2.8배, 미국 백인은 5.8배에 달했죠. 비단 위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폐암, 간암 등 7대암의 치료 성적도 미국을 웃도는 수준이죠. 각종 주요 암 생존율은 한국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의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남은 물론이고 과거에는 의술을 배우러 해외에 나갔던 상황이 반전되어 지금은 해외 의료진들이 한국에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간 이식 수술을 집도한 전력이 있는 제임스 이슨 씨는 미국에서 21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간 이식 수술을 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울 아산병원의 간 이식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술을 배워갔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술이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암센터인 뉴욕 로즈웰 파크 암센터, 피츠버그대, 테네시대 등의 의료진이 한국에서 수술법을 배워갔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하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인들을 불러 모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으로 떠오른 것이 무척 자랑스러운데요.
그에 그치지 않고 발전시킨 의술들을 전 세계에 아낌없이 공유하고 전파하며 직접 어려운 현장으로 들어가 아픈 사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